7월 27일 금요일 황양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정미용 씨 상가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마음이 좀 편안했고요. 여러 가지로 갔다 오는 과정이 좀 씁쓸했습니다. 자, 그래서 느낀 부분은 좀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심 없이 해야 되겠다. 사람이 죽는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 기회가 있을 때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제 150조 무슨 러시아 돈스코이호가 러일 전쟁 때 가라앉았는데 금을 인양한다라는 회사가 그동안에 온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내고 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에 나가서 몇 번 이거는 투자의 유치나 무슨 주가 조작 용도로 저럴 가능성이 높고 당시 러시아가 그런 금이 없었고 또 금이 필요해서 이 극동으로 옮기면 당시 철도가 있었는데 철도로 옮기지 왜 러시아가 배로 싣고 지구를 갖다가 한 바퀴 돌아서 가지고 오다가 대한해협 앞에서 자침을 시키냐. 결국은 일본한테 전쟁에는 패할 것은 확실하니 배상금 안 주려고 그런 소문을 퍼뜨렸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소문 자체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150조를 금으로 환산하면 현재 시세로 150조를 환산하면 3,370톤입니다. 당시 돈스코이호가 배수량이 6,200톤짜리 배입니다. 배의 절반 이상의 무게를 금을 싣고 왔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세월호가 용적톤이 6,800톤이었습니다. 독일이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금이 3,391톤이니까 돈스코이 배에 실린 금이랑 독일 정부가 가진 현재의 금이 비슷하고 한국 정부가 104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이 안 되니까 또 이제는 무게를 맞춰서 10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톤이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암호화폐 사업하고 또 연관되어 있다는데 어제 발표하면서 아니라 그러고 대표라는 사람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저렇게 해서 서민들 주머니를 트는데도 안 잡혀가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인데 저런 사람들을 욕을 할 수도 없는 게 뭔가 하면 정치에서 행해지는 사기가 더 심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안 잡혀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 칼럼은요. 자, 노회찬 죽음과 감성과 선동이 대중을 지배하는 나라라는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노회찬 의원이 자살을 한 이후에 계속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생전에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기가 편치는 않았지만요. 한 사람의 죽음을 둘러싸고 그 죽음의 본질은 사라지고 희석되고 그리고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미화되고 마치 이제는 수요일 목요일 접어들어서는 죽음 자체가 억울한 것처럼 이렇게 치부되고 더 나아가서 이 생계고로 돈을 받아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처럼 기사가 나오면서 제가 이건 좀 아니다. 국민의 3만 명이 이렇게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감성과 정서를 저는 솔직히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중에는 김수환 추기경께서 선종 돌아가셨을 때 국민들이 명동성당을 몇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조문을 하려고 했던 마음은 진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다른 현직 국회의원들보다 나은 점이 많을지라도 그가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는 원인에 있어서는 그 자신이 살아온 삶을 상당히 부정하는 일이 벌어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노회찬 의원에 대한 부분은 공과 가로 이렇게 평가되어져야 되고 적어도 마지막의 행보에 대해서는 다들 안타깝다.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조문은 조문대로 또 이런 일대로 짚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의 유명인들이 심지어 보수 조중동 언론이나 더 나아가서 보수 정당이나 이런 쪽에조차도 이 일에 대해서 규정을 갖다가 하는 부분을 시류에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을 했을 때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 뭐만 남았습니까? 지금 좌파 진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에 이르는 과정이 이명박 정권의 한마디로 꼼수에 의해서 자살을 한 것이지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고, 고급 시계 1억짜리 2개가 이렇게 등장한 부분에서 받았던 사실보다 그 시계를 갖다가 누가 밖으로 소문을 퍼뜨리라고 했는가 하는 사실이 더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요, 노회찬 의원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인이 공직자가 아니었다면 그런 부분을 짚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국가의 녹을 먹는 최고의 공직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권력과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살아온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마지막 행보에서 어그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사람은 없고 누구나 다 잘못이 있듯이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역사에 남기면서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탄핵이 된 닉슨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연설을 하는 것을 지금 들어보더라도, 또 더 나아가서 국가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자신이 했던 부분을 보면 천재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백악공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싱크탱크나 자신의 적대 진영이나 심지어 백악관 내부에서조차도 절도로 밤에 가서 서류를 훔쳐오라고 하고 문을 따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덕성에서 그 사람이 가진 천재성을 완전히 뭉개어버린 부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측면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시대와 그 사회를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수 정권 9년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제 노무현 정권 시절이 아름답게 기억되고, 더 나아가서 노회찬 의원이 비극적으로 삶을 마무리했다고 해서 노회찬 의원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미화하고 좋은 기록으로만 남기고, 한국의 진보를 실현하기 위해서 했다고 진보 정당을 미화하고, 사회의 유력 인물들이 이찬진, 정태인 같은 사람이 정의당에 입당을 한다 어쩐다 하고, 영화 배우부터 무슨 철학자부터 온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를 미화한다면, 이것은 그를 기억하는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왜곡을 갖고 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세월이 지나서 그를 기억할 때는 똑같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망인 앞에 상이 진행 중인데 하면 욕을 처먹게 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본질입니다. 물론 그를 싫어하는 사람은 저한테 이런저런 소리를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입을 닫고 있어야 훨씬 유리한 부분입니다. 이런 때 문제를 제기하면 솔직히 말하면 싸가지 없는 놈이 되고 인간성이 없는 놈이 되고 사이코패스처럼 취급받기가 십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감수를 하겠다. 그렇지만은 우리 사회에 반복되는 본질을 감성으로 덮어버리는 왜곡과 선동에 대해서 이제는 이거는 있는 대로 한번 짚어보자는 심정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와 전 반대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 정미용 씨입니다. 그는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는 아주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과격할지라도 몸을 던져서 일하다가 죽음에 이르렀는데, 좌파 진영에서 봤을 때는 그야말로 험한 말과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 몸을 던져 충성을 바친 약간 좀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회찬 같은 경우에는 우파 진영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 한마디로 상류층 진영에서, 오피니언 리더 진영에서, 기성 정치권에서는 누구도 그에 대한 비판을 하기를 꺼리고 좋은 말만 보수 진영 상층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쪽은 반대 진영에 의해서 죽고 나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좌우의 상층부에 의해서 죽고 나서도 괜찮은 인물이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병환으로 숨졌고, 다른 한 사람은 특검에 의해서 한마디로 드루킹을 돈을 받았다라는 부분에서 소환을 앞두고 사망을 했습니다. 어제 노회찬의 추도식에 2012년에 진보정의당의 노회찬 대표가 당대표로 취임 수락 연설문에서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새벽에 이렇게 4시에 출발하는 구로동에서, 그래서 이제 강남을 신도림 구로시장을 거쳐서 이제 사람들을 태워서 새벽에 이렇게 막일 험한 일을 나가는 청소부, 경비원, 식당 일하는 분, 이런 분을 태워가지고 이제 가는 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존재감이 없으면서도 바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연설문을 틀었습니다. 화면으로요. 그래서 그 연설문이 매우 명문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연설문을 틀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정치인도 없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이 죽어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각되고, 또 그의 이 긍정적인 측면들이 주로 부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깊이 생각은 해봐야 된다. 하지만 그가 생각했던 그 새벽 버스를 타는 분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청소하시는 분, 또 일용직 노동자, 자, 건물에서 이렇게 경비를 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새벽에 출근을 하려면 서민들이 사는 구로동 쪽에서 강남으로 쭉 가는 버스를 타서 새벽에 일하러 가는 사람의 삶, 그런 사람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부각시킨 것은 정말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민중의 친구를 잃었다라고 도올 김용옥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삶이 진짜 민중의 친구처럼 이렇게 삶이 자연스럽게 버무려졌는가, 아니면 그것 또한 양자적 갈등에서 시달리고 있던 개인의 안온함과 또 민중을 위한다라는 자신의 가치 사이에 방황을 한 인물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좀 감성을 떠나서 이럴 때는 드라이한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제 정명씨 장례식에 갈 때도 거기 오신 분들의 성격이 대부분 태극기 집회에 나간 분들이니까 또 그 자리에 제가 가면 탄핵대의 일로 욕을 좀 먹을 것이다 라고 각오를 하고 갔습니다. 솔직히 보수의 여러 가지 행사나 집회에 최근에 오라지도 않고 오란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제 정명씨의 상에 저한테 문자로도 부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조문을 안 한다라는 말도 있고 해서 전화도 해보고 나름대로 또 문자로 받은 분한테 전화를 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누가 욕을 하면 내가 듣자. 내가 내 판단에 의해서 했던 일이고 또 지금도 전혀 후회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후회할 일 없습니다. 행여라도 지금이라도 황장수 너 그것만 사가면 어떻게 하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노회찬 문제에 대해서 그와 인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말을 하고 있듯이 그 탄핵 문제에 있어서도 저한테 말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과 철학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비판을 감수하고 엄청나게 욕을 먹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도 제가 그런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노회찬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냉정한 칼날을 들이밀어서 비판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어느 정파적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에 기울어서 편을 드는 맹목적인 발언들을, 행동들을 했다면 지금 제가 노회찬 의원을 비판할 자격이 눈꽃만큼이라도 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감성이나 또 선동은 우리 보수 진영에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뭔가 하면 문파들도 있고 박파들도 있는데 차이점은 뭔가 하면 문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촛불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집권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보수 진영에는 길거리 집회 이외에는 그것을 대중화시켜서 확산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대중을 선동과 감성으로 지배하는 것은 한 시대를 불행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자, 돌 김용욱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에 나와서 한 말의 요약들만 보면, 고 노회찬 민중의 친구를 잃었다. 나쁜 놈들에 비해 도덕적인 사람들만 비극을 겪는다. 자, 이 다 이야기를 하고 개요만 제가 나머지 제 입장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너그럽고 품위 있어 공자 같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늘 민중의 언어로 비유를 했다. 우리 시대의 예수다. 어떻게 이런 최후를 맞았나 눈물이 끓어오른다. 정치인들 서민 위에 뜬 노회찬의 삶을 배워야 한다. 대기업들 생각 바로잡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한국당 참패, 가짜 보수에 대한 참 보수의 승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나쁜 놈들에 비해 도덕적인 사람들만 비극을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김용욱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회찬의 마지막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일이 도덕적인 일이라 생각을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일이 도덕적인 일이고, 그 일이 전부 권력에 의한 일종의 공작이나 권력에 의한 한마디로 무리한 가짜 수사 내용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있었던 일은 엄연하게 위법이었고 도덕을 넘어서 정상인이 그랬다면 깜빵을 가고도 남을 일들이었습니다. 너그럽고 품위 있어 공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삼겹살 불판이란 이야기는 그냥 웃고 넘어갑시다. 30년, 40년을 같은 불판을 했는데 이젠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건 해악이나 일종의 유머 코드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가 탄핵이 된 날, 한쪽에 많은 사람들은 탄핵에 대해서 가슴이 아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에게 불행한 날이다. 이런 불행을 갖다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앞으로 화합해서 하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참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공자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잔치국수를 두 그릇 먹는다. 그건 아니죠. 자, 민중의 언어로 비유해서 예수 같았다고 하는데, 그가 민중을 언어적으로 위했을지는 몰라도 그가 예수 같았다라는 이야기는 예수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죽을 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가족조차도 남기지 않고 오로지 그 시대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의 철학이 종교화되어서 2000년이 지나도록 이 세상에 남아있는데, 그 시대의 예수는 일종의 혁명가였죠.
자, 어떻게 이런 최후를 맞았나 눈물이 끓어오른다는데 도올 김용옥은 철학 박사이면서도 어떻게 이런 최후를 맞았는지 생각도 안 해봤습니까? 정치인들 서민 위에 뜬 노회찬의 삶을 배운다면 정치인들 다 깜빵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서민을 위하지만 나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돈을 매우 강력한 의지로 추구하지 않으면 돈이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요. 돈을 강력한 의지로 평생 추구를 잘 못해서 평생을 돈을 모으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돈을 모으려면 매우 강력한 의지로 돈을 쫓아가야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돈이 11억 몇천만 원이 모이려면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권력이 없으면 몇 년 전에 몇백만 원이 전 재산이었는데 153배가 늘어나서 그런 돈을 11억 얼마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죽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서민을 위했지만은 그의 삶의 어딘가는 균열된 모순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현 정부를 비롯해서 진보와 좌파를 표방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야 진보 좌파에서 주류가 아니고 저 변두리에 있었으니까 모르지만은 주류에 있었던 사람 대부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은 달랐지만은 같은 시대를 살았고 저도 그런 운동의 한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사람 관계에 대해서 별로 일부러 말을 안 하죠. 제 뉴스 브리핑에 제가 아는 사람을 끌어오려고 하지 않고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냥 제 몸이 허락하는 날 제가 다 하고 주말에는 그냥 좀 가벼운 이야기로 제 아는 사람, 편한 사람을 그냥 출연시키는 걸로 뉴스 브리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출연시켜서 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뉴스 브리핑을 하게 된다면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이 아니고 남들의 뉴스 브리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로 올고지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사회에 흘러가는 부분을 많이 아는데요. 한국의 진보 좌파들을 표방하면서 그들이 운동 끈일 때, 또 그들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재산을 형성해 갈 때 쌓은 그 많은 모순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허술한 사람이고 저도 모순도 있고 저도 잘못이 많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애초 DNA가 없는지 돈이라는 부분을 별로 집착을 가져본 적도 없고 모으지도 못했고 돈이 좀 생길 때에도 그 돈은 전부 새 나가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치권에 와서 정치판을 대변하면서 영입된 젊은 정치인이 총선에 나갈 때 수십억을 지원받고 그리고 선거를 치르고도 돈을 많이 남겨서 집을 사놓고 이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고민하는 이야기까지도 들었습니다. 운동권의 대명사였던 사람들이죠. 자, 얼마나 그들이 주장했던 삶과 그들의 행동 사이에 괴리가 있고 달랐는가를 누구보다 다 더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방송을 나가면 가끔 저하고 같이 영입되었던 정치인들이나 또 같은 운동권 출신으로 같이 정치를 같은 당에 몸담으면서 했던 사람들 저도 알고 나도 압니다. 서로의 밑바닥까지 합니다. 또 제가 그렇게 주사파 하지 마라 했는데 주사파해서 배지 달고 있는 제 후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방송국에서 어색하게 만날 때 그냥 어색한 웃음으로 악수할 때 서로가 말을 하지 않는 엄청난 부분들이 있지요. 그들이 저를 볼 때는 황장수 너는
결국 그 성격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되었고 좌우로 혼란스러운 네 삶 때문에 너는 이렇게 10만 원짜리 출연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들은 말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배지를 달고 나보다 훨씬 성공해서 이제 당의 원내대표를 넘어서 당대표에 도전하고 잘 나가는 정치인이 되어서 삐까뻔쩍하게 상류에 살지 몰라도 그래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 양심에 비추어서 그대로 하고 산다라고 이렇게 각자 자기 마음에 말을 하지 않는 부분에 하는 이야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은요, 삶으로서 증명이 되는 것이지 말로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도울이라는 사람이 노회찬을 이렇게 해고하면서 노회찬을 과연 배신할 인물이 있는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진정한 민중의 친구와 민중의 언어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애통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요. 국민의 사랑을 받는 이 큰 별이 떨어졌는데 이후에 어떻게 이 정치가 가야 되는가? 노회찬을 배워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각을 노회찬식으로 개조를 해라. 그러면 누구에게나 천국이 온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오래 살면 사람이 추해진다. 사람은 누구나 사고의 전성기가 있는데 그 전성기를 지나게 되면 입을 닫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추해지는 국면이 되면 이 뉴스 브리핑을 닫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제가 추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시대의 불행이 뭔가 하면요. 사상을 파는 사람들, 가치를 파는 사람들이 저잣거리에서 배추나 멸치를 파는 사람만도 양심이나 도덕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래식 시장에 가서 채소를 팔고 생선을 팔고 칼로 고기를 잘라서 파는 사람은 정직합니다. 자기의 노동으로 부가가치를 더해서 한마디로 자신의 수입을 올려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노회찬이 이야기한 6411번 버스니까 거기에 새벽 4시에 버스를 타려면 3시에 일어나야 될 거고 잠을 줄여서 정말 허접한 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강연 한 번에 2천만 원을 받는 사람은 부정직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노동의 부가가치가 아니라 정치적, 뇌물적 성격의 부가가치일 거라고 보입니다. 경공모나 드루킹이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유력한 정치인을 키워주는 마스시다 정경숙을 운영하는 재벌도 아닌 마당에 그들이 돈을 거두어서 김경수를 줬다. 그러면서 돈을 거두어서 소액 모금을 해줘서 김경수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노회찬을 줬는데 노회찬은 처벌을 앞두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 차이는 무언가 하면 방법론에서 정밀했느냐 정밀하지 않았느냐 차이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김경수도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노회찬은 방법도 합법적이지 않았고 내용도 범죄였죠. 왜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돈을 받는 부분을 이렇게 엄격하게 했느냐? 엄격하게 해도 받는데 이번에 노회찬이 정치 자금으로 돈이 없어 시달리다가 할 수 없어 그런 돈도 받게 되었다가 자살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정치자금법을 풀어줘서 돈은 마음대로 받고 해결을 엄격하게 하라.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로 안 되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서 10개를 맡기는데 너 배 터지도록 3개만 먹고 7개는 보관하라고 하면 고양이가 배 터지도록 3개만 먹어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겠죠. 3마리만 먹어도 되는데 3마리만 먹겠습니까? 6, 7마리를 먹고 나머지 수세 마리는 먹지 못하도록 배가 불러도 해를 쳐놓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한테는 생선을 맡길 수 없듯이 정치인한테는 정치자금법을 더 엄격하게 해서
그들도 서민처럼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그래야지. 정치자금법을 완화해서 돈을 쓰게 해주자면 얼마를 써야 정치는 만족하겠습니까? 지금 제 방송을 듣는 국회의원들이 계신다면 그들은 후원의 카드로 마음대로 밥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세월호 가라앉는 날 후원의 카드로 밥을 몇십만 원어치 드신 분도 지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가 가라앉는데 어떻게 그날 저녁에 그렇게 좋은 밥을 드실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절대로 선동과 감성으로 대중을 지배하려고 하는 행동은 시정이 돼야 된다. 제가 이번 주 내내 노회찬 죽음과 선동 문제를 지적한 부분은요. 욕은 제가 다 먹을 거니까 이제는 이걸 끝내야 된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요. 죽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일관성으로 평가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